개헌, 또 개헌, 또 개헌. 개헌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이 뭐예요? 헌법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거죠. 자, 근데 결국에는요, 헌법을 뭘 바꿀 거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임기 5년 그리고 한 번만 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4년으로 임기를 바꾸면, 그리고 한 번 더 할 수 있게 바꾸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니면 영국, 일본, 독일처럼 국회의원들 선거를 하고 총리를 다수당에서 뽑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이 좀 나아질까요? 뭐가 도대체 나아지는 걸까요?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최근 2025년 4월 4일 계엄령을 했던 윤통이 탄핵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3일이죠. 지금 뭐가 확정됐죠? 조기 대선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 30일이고요. 6월 3일이 본투표입니다. 자, 근데 이 조기 대선 날짜와 함께 튀어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일단 튀어나왔는데요. 개헌을 가자. 개헌을 같이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6월 3일 조기 대선 날에 개헌도 함께 국민투표를 하자라는 드립을 쳤습니다. 자, 개헌이 뭐예요? 헌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헌을 만약에 하면은 우리는 제7공화국에 살게 됩니다. 제7공화국.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제7공화국이 아니라 제6공화국. 1988년 2월 25일부터 지금까지 6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공화국의 숫자 1부터 2, 3, 4, 5, 6, 이 6공화국 숫자 바뀌는 건요, 헌법을 개정할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헌법을 개정할 때마다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자, 박정희 정부가 유신헌법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전두환 정부까지 체육관 선거를 했어.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제4공화국, 체육관에서 선거했었잖아요. 그리고 전두환 정부가 들어섭니다.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5공화국. 그리고 학생운동 여러 가지 이제 시위 같은 게 있었고 민주화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직선제 개헌, 대통령을 직접 뽑자. 체육관에서 대의원들이 뽑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자로 헌법을 또 개정합니다. 그러면서 6공이 된 거예요. 그 6공화국 체제대로 온 겁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까지가 6공화국이었어요. 다음 정권까지도 아마도 6공화국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이 6공화국인데 헌법을 지금까지 몇 번 바꿨냐면은 9번 바꿨습니다. 아니, 헌법을 9번 바꿨는데 왜 공화국이 6공화국이야? 9공화국이어야지. 자, 저희가 알아봤는데 헌법을 그냥 살짝 바꿨어. 그런다고 공화국이 바뀌는 건 아니고 정치 권력 시스템, 정치 체제의 중대한 변화, 요런 게 있어야만 공화국의 앞에 있는 숫자가 바뀐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1공화국, 대한민국 이제 초대 헌법이 시작되죠. 물론 뭐 이제 이거는 뭐 가타부타 막 얘기가 많은데, 일단 제1공화국은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한민국 정부의 시작, 요거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승만 정부가 부정선거에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죠. 하야한 다음에 의원 내각제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때 의원 내각제 때 이제 국회의원 선거 해가지고 총리를 뽑았어요.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선출해서 그때 장면 총리가 뽑혔어요. 그래서 이 장면 내각이라고 해서 장면 내각, 의원 내각제니까 이때를 제2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2공화국. 근데 저 제2공화국 밑에 보면은 1960년 6월 15일에서 63년 12월 1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거는요, 사실 잘못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제2공화국을 교과서상으로는 1960년 6월 15일에서 63년까지 간다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장면 내각이 언제까지 갔었냐면은, 솔직한 얘기로 제2공화국은 요때까지 간 거예요. 1960년 8월 19일부터 61년 5월 16일까지 요때까지만 간 거로 봐야 됩니다. 사실 왜? 박정희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던 게 언제야? 이 장면이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61년 5월 16일이야. 저 때까지였다고 봐야 된다, 내가 볼 때. 근데 박정희 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쿠데타 일으킨 다음에 바로 대통령 안 합니다. 근데 자기 멋대로 막 그 국가 재건최고회의라고 하는 그 기관을 통해 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 기간을 계속 하다가 이제 대통령 다시 뽑자, 의원 내각제는 적절하지 않고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 제도로 가자, 이거를 했던 게 63년 12월 16일이라서 지금 제2공화국의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사실상 제2공화국의 요 뒤에 61년, 62년, 63년은 날아간 거다. 내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 자, 아무튼 간에 제3공화국 1963년 12월 17일부터인데요. 이때 박정희 후보와 윤보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치러가지고 박정희 후보가 이겨요.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었습니다, 박정희 후보가.
자, 그리고 이겼어. 이겨가지고 이제 제3공화국이 63년 12월 17일에서 72년 12월 26일까지 갔는데, 자, 71년 대선이 있었어요. 71년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당시 김대중 후보, 박정희 현 대통령 후보와 김대중 후보였는데 표 차이가 이거밖에 안 나는 거예요. 53% 대 45%. 표 차이가 생각보다 안 나는 거야. 나기는 나는데 박정희라는 대통령은 이 양반은 천년만년 본인이 계속 해먹고 싶은데 불안하다 이거예요. 불안하다. 자, 그래서 1972년에 뭐를 합니까? 유신헌법. 72년에 유신헌법이라는 헌법을 새로 만들어요. 새로 만들어서 천년만년 본인이 해먹기 좋게끔 딱 만들어요. 그러면서 시작된 게 제4공화국입니다. 그러면서 4공화국이 시작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4공화국도 81년 2월 2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1.6 때 끝난 거야, 저것도. 제4공화국도 11.6이 뭐예요, 11.6이. 1979년 10월 26일에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해요. 그때 저 제4공화국은 끝난 것이다. 근데 끝났는데 그 이후에 전두환 씨가 전두환 씨가 한창 설치고 다녀. 그러다가 이제 81년도까지 설치고 다니다가 81년도 이후에 대통령을 자기 멋대로 이제 그 체육관에서 또 뽑아. 그리고 이제 본인이 취임을 해요. 이렇게 본인이 취임을 해. 이때부터를 제5공화국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정부 이후에 노태우. 그 노태우 정부의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 전두환 정부가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입니다. 대통령을 직접 체육관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뽑는 거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그 당선된 그때부터 대통령을 직접 뽑은 거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6공화국이 된 거예요. 솔직히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개헌을 하는 거는 헌법을 바꿀 때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갈아엎는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개헌을 얘기하는 거, 헌법을 수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는 헌법을 다 갈아엎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대통령과 관련된 거를 지금. 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개헌 드립이 나오는 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수정할 거냐, 대통령을 여러 번 할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 대통령을 없앨 거냐, 대신 총리를 내세울 거냐, 아니면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약화시킬 거나 그럴 거냐, 국회의 권한을 좀 더 강하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요런 정도 내용이에요. 요런 정도의 내용 지금.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어떻게 뽑아요? 국민들이 직접 뽑죠.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대통령이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버렸어. 없애서 일본이나 독일이나 영국처럼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 근데 여기서 다수당이 나왔어. 과반을 넘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총리가 나와. 이 사람이 이제 정부의 수반, 이 나라를 대표하는 정부의 군통수권자, 요 역할을 하게 하냐. 지금 만약에 이렇게 수정을 하면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수정하면 의원 내각제인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그 정당을 중심으로 국가의 총책임자, 총리를 선출한다. 이제 이런 게 의원 내각제인데, 자, 이런 의원 내각제든 뭐든 이런 걸 갈아엎으려면은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 헌법을 개정하는 게 바로 개헌이다. 이 말이야. 자,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 개헌 드림 나온 게요,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최소한 6공화국 들어서서 노태우 정부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까지 진짜 계속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개헌 드립이. 자, 근데 김영삼 정부는 개헌을 반대했습니다. 대놓고 반대했어요. 개헌에 대해서 어떠한 개헌도 단호히 반대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IMF 경제 위기가 지금 시급한데 나중에 논의해도 된다. 개헌은 경제를 살리는 것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 무슨 개헌 드립이냐 이러면서 또 반대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섭니다.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헌 얘기를 해요. 4년으로 임기를 단축하자, 대통령을. 그리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게 하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게. 자, 여기서 이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언론에서. 자, 이게 여기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연임이랑 중임이 뭐냐 이거야. 연임이라는 거는 이게 어다르고 와달라요. 비슷한데 어다르고 와달라. 연임은 바로 이어서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거, 이어서 가능한 거, 이게 연임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대통령 임기를 이번에 첫 임기를 채웠어. 그 다음에 선거에 바로 출마해가지고 이어서 당선되면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가 연임이에요. 근데 중임은 바로 이어서 안 해도 돼요. 거듭해서 직을 맡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거듭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거야. 거듭해서. 내가 대통령을 한 번 했어. 다음 선거 나갔는데 떨어졌어. 그 다음 선거에도 떨어졌어. 그 다음에 또 나가도 된다는 얘기야. 어찌되었든 두 번, 한 번 했지만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게 중임입니다. 연임은 이어서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어서. 근데 만약에 이 연임을 횟수 제한을 안 넣으면 답도 없죠. 만약에 연임제를 횟수 제한을 안 넣었어. 그러면 이제 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한 번 연임으로 제한을 하면서 개헌을 추진하자. 제한적으로. 한 번 연임으로.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임기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지만 한 번만 하게 하자는 거야. 한 번만. 횟수 제한 없으면 러시아 돼요.
근데 이제 중임제는 나중에 가서 이제 또 나가도 되는 거니까요. 미국이 사실 이 1회 연임제 국가야,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관례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관례를 깬 거는 트럼프예요. 미국의 수정헌법 제22조가 있어.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수정헌법 22조에 따라 2번까지 할 수 있어. 근데 이 2번을 원래 관례가 뭐냐면은 이 2번을 건너뛰고 할 수도 있기는 있겠는데 관례상 저 수정헌법이 51년에 만들어졌거든요. 1951년 2월. 1951년 2월에 만들어진 이 수정헌법 제22조 이후에 관례상 항상 내가 지금 대통령이야. 다음 선거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안 나갔어요. 그런 게 관례로 되어 있었는데 트럼프는 그거를 나 그냥 나갈 거야 하고서 이제 한 번 떨어졌다고 또 나간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임기를 다 채운 다음에 세 번째 또 나가겠다? 헌법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헌법을 수정헌법 제22조를 개헌을 해야 돼요. 미국도. 그래야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이제 개헌을 추진했지만 안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어. 이명박 정부는 개헌을 추진하긴 했는데 여기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됐어. 왜냐면 이제 2008 금융위기, 2008 미국발 금융위기, 2008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08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도 불리는 이 2008 금융위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어. 지금이 주식을 사야 할 때다. 명언을 남기신 우리의 카카 MB 정말 꼼꼼하고 정말 지혜로운 재테크의 달인 씹어졌습니다. 개씹어졌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2008 금융위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개헌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섭니다. 자, 박근혜 정부가 코미디인데 살짝 안 해. 정권 초에 안 한다고 못을 박아요. 개헌 같은 거 안 한다. 못을 박아요. 내 기억에 박근혜 그 사람 개헌하자고 얘기했던 것 같은 그건 뭐지? 자, 2016년 10월 24일 가서 뜬금포로 개헌 드립을 칩니다. 2016년 10월 24일에. 근데 24일 밤에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JTBC의 첫 보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은 안 되는데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알고서 개헌 드립을 친 건지 낮에 아니면 몰랐는데 우연히 이렇게 된 건지 아무튼 간에 뭐 저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근데 무슨 개헌은 개조지나 무슨 개헌이야.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뭐 나오고 난리도 아닌데 무슨 개헌이에요.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나라가. 자,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섭니다. 또 개헌. 정말 이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이런 대통령 제도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말 찐으로 이번에는 개헌을 해야 된다. 또 개헌 드립을 칩니다. 근데 임기 중반에 코로나가 터져요. 그래서 넘어가 또. 이게 뭔가 이제 바빠 다들. 모든 정권이 개헌을 할 만하면 바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존경하지 않는 윤통이 이제 개헌 드립을 치는데 존경하지 않는 윤통께서 또 개헌을 가자. 근데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너무 많다. 내 말을 아예 안 듣는다. 그래서 개헌에 착수도 못하고 개털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윤통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계속해서 개지랄한 건 맞는데 본인도 노력을 안 했습니다. 영수회담 한두 번 했나요? 영수회담이 대통령하고 야당의 어떤 그 당대표가 만나가지고 하는 회담을 영수회담이라고 하는데 그냥 영수회담만 했어요. 한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결국에 우리 존경하지 않는 윤통께서 2024년 12월 3일에는 계엄을 합니다. 그리고 4월 4일 올해 4월 4일이죠. 2025년 4월 4일에 탄핵됐고 파면됐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온 건데 자,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 날짜가 정해진 6월 3일 이 6월 3일에 개헌도 같이 하자.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찬성반대 국민투표를 해야 돼요.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그 개헌을 한 그 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찬성반대 투표를 해야 돼요. 저 6월 3일 조계대선 날에 같이 하자 이 얘기야. 근데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6월 3일 조기대선까지 이제 2달도 안 남았는데 개헌을 논의하고 그 개헌을 논의하고 확정짓고 합의까지 다 해가지고 거대 양당이 개헌안을 확정하고 국민투표까지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애초에 저걸 말한 것 자체가 나는 에라다. 말을 한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했고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분들은 뭐 2달이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로. 애초에 말이 안 된다. 근데 이거를 또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 긴급 기자회견. 저 양반이 요즘 마음이 설레? 마음이 설레. 두근두근해. 왜? 사실 국회의장이라는 존재 자체가 국민들한테 그렇게까지 관심 있는 직책도 아니고 지금 국회의장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저번 국회의장이 누군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막 이런 존재거든요. 솔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유명하고 알려진 사람이 국회의장 한 거 아닌 이상 헷갈리고 기억도 잘 안 나고 막 그래요. 국회의장이 포커스를 많이 받아.
포커스를 많이 받아. 그래서 긴급 기자회견을 조금 남발하는 게 있어, 내가 볼 때. 조금 좀 제 생각에 저희 간다요 채널이 보기에 긴급 기자회견을 남발하는 거에 대해서 경향이 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고 전략에 추정하는 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씹어졌습니다. 자, 근데 저 긴급 기자회견 있고 나서 바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씨가 개헌을 할 시간이 없다. 이게 중요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개헌을 논의하는 것 때문에 만약에 계엄령과 저 내란이 묻히면 안 된다. 개헌 시간도 없고 국민투표는 사전투표도 안 되고 뭐 논리적인 얘기를 했어. 근데 이거는 그냥 명분일 뿐이고 뒤에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대통령 돼야 되는데 저 개헌하는 것 때문에 내란이랑 저 계엄령 했던 쟤네들에 대한 단죄, 쟤네들이 잘못됐다라는 그 이미지, 그 분위기, 이게 씨부레 그냥 괜히 없어져가지고 내가 대통령 당선되는 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볼 때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래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개헌을 반대해요.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얘기하더니 3일 만에 빠꾸합니다. 3일 만에 뭐하러 얘기했죠 이럴 거면은? 아니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이재명 씨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든가 말든가 6월 3일에 그래도 해보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한 건데 솔직한 얘기로. 자, 근데 이재명 씨가 개헌을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고 얘기를 하자마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 다른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해야 된다고 지금 개거품을 물고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존재감을 부각해야 되고 이재명 씨와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는 지금 개헌을 또 하자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양반들은. 자, 좋아요. 개헌 좋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간다요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개헌의 중점적인 포인트, 헌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거의 중점적인 포인트는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제도를 수정하자.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거고 뽑아놨을 때 얘가 이제 어떻게 일을 할 것이며 몇 년의 임기일 것이며 2번을 하게 할지 한 번만 하게 할지 아니면 의원 내각제로 갈지 요런 것들이 개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쵸? 대통령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자, 근데 오늘 이거 저도 예전에 학부생 때 미국 정치론 때 교수님이 알려주셨던 건데 전 세계의 대통령 제도를 채택한 나라가 몇 개일 것 같으세요? 몇 개일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약 200개 국가가 있는데 그중에 55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55개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선진국 중에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고 이런 나라들 중에 대통령 제도인 나라 OECD에도 들어가 있지만 민주주의도 살아있고 이런 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 중에서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없어요. 어디? 한국, 미국. 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OECD 국가들 중에 대통령제 국가가 한국, 미국이 있고 튀르키예? 터키? 아, 저 에르도안 몇 년째 해먹는지 모를 나라인데 지금 민주주의가 성숙됐다고 보기가 좀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아무튼 간에. 그래서 경제와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 중에 대통령제를 지금 채택한 나라는 미국, 한국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맞아. 지금 댓글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얘는 뭐냐 이 말이야. 마크롱은 뭐냐 이 말이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아니냐, 대통령제 아니냐.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라고 얘기합니다. 프랑스는 대통령제 국가라고 안 해요. 이원집정부제라고 얘기해. 아니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제가 아니라는 게 이게 뭔 개소리냐 도대체. 자, 대한민국 정부의 수반 국가 총책임자가 대통령이죠. 프랑스는 대통령과 총리가 같이 합니다. 그걸 같이 해요. 그리고 잘 들으셔야 돼. 프랑스의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와 대외적인 국제정치적인 걸 담당해요. 근데 프랑스의 총리는 국내 정치, 장관들에 대한 권한, 장관을 이제 뽑고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각을 구성하는 이 역할을 하고 국내의 경제와 정치는 총리가 합니다.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프랑스의 국회의원들은 총리, 장관을 세트로 싹 다 해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해임할 수 없어요. 대통령은 해임할 수 없는데 총리와 장관들을 싹 다 해임할 수 있어요. 프랑스 의회가 다수석이 되면.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뭐 해임하고 다시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지. 대통령은 대외적인 거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부의 거를 담당한다는 거를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하니까 지금 그게 체감이 안 되는 건데 프랑스 사람들은 대통령과 총리가 반반이라고 생각을 인식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내부 정치, 프랑스 내부의 정치와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총리를 장관들까지 싹 다 의회의 다수당, 여당이 다수당이 안 돼가지고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싹 다 갈아엎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은 프랑스 총리는요, 프랑스 대통령의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이 앉힐 수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총리를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 윤통이 국회의 동의를 받고 앉힌 사람입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이 총리를 앉힐 수 있으나 국회에서 야당을 국민들이 많이 뽑아줬어. 그리고 그 야당이 그 총리와 장관들을 다 날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견제 장치가 있다 싶은데 또 있어. 견제 장치가 꽤 많구나 싶은데 또 있어. 좀 그런 느낌이에요. 프랑스 민주주의가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양당제가 아니야. 거대 양당 둘이서만 정치할 수 있는 문화가 절대로 아니에요. 굉장히 세분되어 있습니다. 자, 예컨대 하나만 좀 단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이게 202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예요. 1차 투표거든요. 지금 1차 투표 후보가 몇 명입니까? 마크롱, 마린 르펜. 아래에도 셀 수 없이 많아요. 지금 마크롱 그래봤자 27.85% 받았었어요. 그 아래에 마린 르펜이라고 그 극우정당 아줌마 있잖아. 그 아줌마 23.15 받았었어. 근데 프랑스는 결선 투표가 있단 말이에요. 결선이 뭐야? 1등, 2등 한 애들만 따로 투표 또 하자 이거야. 그래서 또 했어요. 결선 투표를 2차로. 여기서 마크롱이 58.54를 받아요. 마린 르펜은 41.46 받고. 그러니까 마크롱은 처음에 27.85를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프랑스에서. 근데 2차 결선 투표 가서 58.54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국회가 무슨 거대 양당 둘이서만 정치를 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해요. 자, 게다가 이런 게 있어. 동거정부, 코아비타시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웬만하면 프랑스도 아무리 당이 여러 개더라도 웬만하면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당이에요. 웬만하면. 근데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일 때가 있어. 이걸 동거정부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97년도에 프랑스 자크 시라크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파 정권이었거든요. 근데 좌파였던 리오넬 조스팽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총리였어요. 근데 둘이 너무 성향이 다르고 너무 정당도 다르니까 자크 시라크가 공개석상에서 TV에서 대놓고 이 총리 저 인간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막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저런 동거정부도 있을 때가 있다. 근데 흔한 일은 아니다. 자, 아무튼 간에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쉽게 할 수 없는 나라구나 프랑스는. 근데 또 흥미로운 거는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도 있습니다. 그게 이게 뭐냐면은 자, 봐봐요. 프랑스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다시 뽑아.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국회에 우리 저 마크롱의 정당이 다수당이 아니라서 제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데 얘네가 막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의회를 해산하고 국민 여러분의 심판과 국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제 갈 길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회를 해산해요. 만약에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죠, 저게. 의회 해산권을 했는데 마크롱이 만약에 국회의원들 다시 뽑았는데 마크롱의 정당을 더 안 뽑아줘서 그럼 되는 거지. 다만 있기는 있다. 이 의회 해산권이 마치 절대 권력인 것처럼 느낌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프랑스 대통령이 본인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정말 중차대하게 정말 심사숙고해가지고 결정한 정책이 있어. 이걸 반드시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반대한다. 이거를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마크롱은. 존경하지 않는 윤통은 그 설명도 제대로 안 했었지만 아무튼 마크롱이 정말 소신 있게 엄청나게 열심히 설명해요. 그거를. 연금개혁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다음 의회 해산권도 하는 거예요. 저게. 정말 국민들이 그걸 판단하고서 그 투표를 하게끔 하려고. 그리고 총리라든가 장관들은 이제 사실상 프랑스 대통령과 총리가 다 앉히는 건데 얘네들을 해산하는 건 또 국회다, 의회다. 총리와 장관을 국회의원들이 싹 다 갈아엎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다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국민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라 이거야. 국민이 투표를 한 만큼 행동해라. 국민이 투표를 한 만큼 대통령이 그만큼 견제받을 수밖에 없고, 국민이 투표를 한 만큼 총리와 내각이 구성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투표를 한 만큼 대통령이 힘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 그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견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원집 정부제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윤통 봤죠? 국회가 아무리 다수석 180석이 넘어도 뭘 못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던지면 끝이야. 거부권을 던지기 전에 국회에서 가결을 하려면은 총 300석 중에 180석이 필요해요. 이게 통과가 됐다 이제? 근데 이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 그럼 이제 다시 국회로 빠꾸를 해요. 그 다음에 300석 중 200석으로 바뀝니다. 이게 엄청나게 막강한 힘이에요. 진짜로. 더불어민주당이 좋던 싫던 간에 대통령을 윤석열 후보를 뽑아서 윤석열 정부가 됐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국민의 뜻이다 이거야. 이게 의회주의거든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국회와 의회의 존재, 의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쟤네가 다수당이 됐다는 거는 국민들이 그만큼 윤통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정권 초중기 내내. 그래서 쟤네를 다수당으로 뽑아준 거란 말이야. 솔직한 얘기로.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사실. 거기다 대고 근데 입법 독재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저도 별로예요. 쟤네들 탄핵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계속해서 대통령이 하는 거마다 겐세이 넣고 하는 거마다 누구 임명할 때마다 탄핵하고. 저도 별로 꼴 보기 싫었어요. 그러면 그 짓거리를 하게 내버려두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게 했어야 돼. 다음 선거에서 2024년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이전에도 180석이 넘었었단 말입니다. 그때 국회 의석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개짓거리 하던 거, 그거를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고 저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소명을 하고 저는 이걸 꼭 통과시키고 싶다, 이런 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무슨 힘에 의한 평화 자유민주주의 수호, 무슨 뜬금없는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앉아있으니 그걸 뭐 국민들이 압니까? 뜬금포는 졌다고 소리만 하고 있는데 지금 참 속 터져 죽겠네 진짜. 아무튼 간에 이 의회라고 하는 게 다수당이 됐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이거를 부정하겠다는 얘기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세요. 그러면은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니까? 나도 더불어민주당이 싫어요. 나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다 한나라당도 싫어했었어요. 근데도 그게 어쩔 수 없는 국민의 선택이라는 거야. 의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국회의원의 의석이 150석, 300석의 절반이 150석이 넘는 180석. 물론 이게 국회 선진화법의 영향이긴 하지만 이 180석이 되어도 국회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제도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려요. 제왕적 대통령제. 미국도 행정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명령. 꼭 이렇게 나와가지고 행정명령 사인한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뒤에 딱 들러리제 세워놓고 이제. 트럼프도 행정명령을 엄청 남발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미국이 하원과 상원이 있잖아요. 국회가 두 개로 이제 양원제로 되어 있잖아.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어떤 이 국회의 간섭 동의 없이 대통령이 빠꾸 없이 할 수 있는 게 저 행정명령입니다. 게다가 대통령 임기 초, 대통령 정권 초에는 하원하고 상원 둘 다 여당이 다수당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100% 그런 건 아닌데 경향이 있어. 경향. 꽤 많은 퍼센테이지를 공화당의 트럼프가 지금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초라서 상원과 하원 임기 초라서 둘 다 이제 공화당이 다수석이에요. 그러면은 저 행정명령을 막으려면은 무효화시키려면은 상원과 하원에서 다시 무력화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막지. 여당이 이제 상원 하원 둘 다 이제 다수당이니까. 자, 아무튼 이런 게 이제 대통령제의 특징인데 OECD 국가들 중에서 경제나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들 중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밖에 없다는 거다. 그러면 지금 앞서 말한 거를 들어보면 국가의 정부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뭐로? 대통령제, 한국 미국처럼, 의원집 정부제, 프랑스처럼, 그리고 영국, 독일, 일본처럼 의원내각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의원내각제는 다들 아시죠? 다수당에서 총리가 배출돼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1등한 당이 있어. 거기서 총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1등한 당이 과반을 차지해야 돼요. 대부분의 국가가. 과반 이상이 돼야 되는데 과반이 조금 안 돼. 그러면 과반 조금 안 되는 거를 조금 퉁쳐줄 수 있는 소수 정당한테 가가지고 야, 너네 지역구 예산 못 필요한데 좀 줄게 좀 들어와줘. 이런 거 이제 쇼 붙여가지고 이제 좀 과반 이제 이상 확보하고 이제 그러면서 총리 배출하죠. 씹어졌습니다. 물론 정말 가능성이 희박하긴 한데 만약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석이잖아. 우리나라에서 의원내각제를 했다. 300석이잖아. 근데 국회의원이 제1당이 140석을 한 거야. 그러면 11석만 돼도 150석만 넘으면 되잖아. 11석만 되는 정당 하나만 데려와도 과반 이상이라서 총리를 배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2, 제3, 제4, 제5, 제6 정당이 1당이 같아.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이 1당을 신뢰를 안 하는 국민이 50% 이상이야. 근데 그 50% 조금 안 되는 국민들 덕분에 140석을 얻었어. 얘네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여기서 총리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흔하진 않은데 정말 극한의 연립정부, 연합정부인데 정말 흔치 않지만 뭐 이럴 수도 있다. 얘네 다 합해서 160석이야. 또 여기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뭐 잘 안 되더라고 보통.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의원 내각제나 대통령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또 선거 전략에 따라 달라요. 자, 봐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문재인 정부 말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150석 이하였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윤통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대통령 한 명 뽑기 위한 선거 전략과 다수당이 돼야 되는 국회의원 선거 전략은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아예. 무슨 국회의원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재명 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조기 대선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잖아. 그쵸? 그래서 대통령 선거, 대통령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 대통령 선거의 전략과 국회의원 선거 전략이 각각 다르다. 이 말이야. 똑같이 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아까 프랑스 얘기했죠. 프랑스 뭐라고 했어요? 이원집 정부제라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원집 정부제 국가가 교과서상 대표적인 국가가 하나 더 있어요. 러시아. 러시아가 교과서상 그 법적으로 이원집 정부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러시아가. 예. 물론 그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일 뿐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역시나 제왕적 대통령제도 아니고 강력한 대통령제로 학자들이 분류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간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개헌을 하자는 거는 현재의 대통령제를 한 번 할 수 있잖아,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 임기가 5년이에요, 원래. 근데 이걸 한 번밖에 못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2번 못 나가잖아요. 5년 임기를 한 번 나가서 한 번 5년 단임제라고 해요. 5년 단임제. 근데 이거를 4년 중임? 아까 말한 것처럼 4년 중임이 뭐라 그래서 중임이면은 이번에 내가 한 번 했지만 다음 선거에 나갔는데 떨어졌어. 다음에 근데 또 나갈 수 있어. 한 번은 더 할 수 있다는 거야. 한 번 더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나갈 수 있다. 그리고 1회 연임. 연임은 이어서 선거를 나갔는데 떨어졌어. 그럼 끝이다 이거야. 요거를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제 좀 이제 선택을 하자. 아니면은 이제 대통령의 권력을 아예 이제 프랑스처럼 국회에 좀 더 주고 총리도 책임 총리제로 해가지고 더 분산시키고 대통령, 총리 그리고 국회가 다양한 어떤 그 권력을 아예 3분할 시켜버리는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의원 내각제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처럼. 근데 이 의원 내각제는요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 얘기 많이 하는 게 뭐냐? 대통령 잘못됐다. 대통령 제도 저거 잘못됐다. 바꾸긴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지만 좀 똑똑한 사람들끼리 좀 바꿔봐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의원 내각제는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막상 의원 내각제 하려고 그러면 반대 많이 할 겁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왕을 원해. 메시아를 원해. 메시아. 구원자를 원해요. 신을 원해. 신. 경제가 지금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대한민국이 1.5%, 1%, 2% 간신히 지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이 갑자기 10% 성장.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래. 바랄 걸 바래야지 진짜로. 말이 안 돼. 구조상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그게 가능할 것 같은 대통령을 뽑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개소리를 하는 그 대통령 후보들이 왜 많겠어요? 비현실적인 걸 원해요. 국민들이 자꾸. 현실적으로 요 정도만 하더라도 괜찮겠다. 요 정도만이라도 그냥 유지만 해라. 요런 걸 요구하질 않아. 국민들 자꾸 말도 안 되는 그런 허황된 걸 자꾸 요구를 해. 대통령 후보들한테. 그러니까 그 대통령 후보들도 이제 표를 많이 받아야 되고 당선이 돼야 되니까 개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막.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난 솔직히 이거 막말이라고도 생각 안 해. 대한민국은 말만 민주주의 국가지 대통령을 뽑는 과정을 보면은 중국 공산당 체제 같아요. 중국 공산당처럼 투표를 안 하잖아. 여기는 국민 투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중국 공산당 체제랑 왜 비슷하다고 내가 생각하냐면은 모든 책임을 중국 공산당이 다 져야 돼요. 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어 2008년에. 그럼 MB 탓이야. 코로나가 터졌어. 문재인 탓이야. 뭔가 그 외부에 뭐가 터지면 대통령 탓을 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 솔직한 얘기로 이게 너무 비상식적인 거야 이게. 아니 무슨 수로 저거를 막나? 도대체 MB가 신이야. 2008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어떻게 MB가 막는데요? 코로나를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막냐고 저거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안 좋아. 경제가 안 좋아. 중국 공산당이 다 책임져야 돼요. 중국 공산당은 중국 국민들한테 모든 국가의 총책임 그리고 모든 것들을 중국 공산당이 책임진다. 너희들은 중국 공산당만 도와주면 된다. 중국 공산당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국가와 중국 공산당의 발전을 위해서 너희들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나라가 중국 공산당인데 쟤네들은 그래도 애초에 독재 체제고 투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들이 책임을 다진다고 쳐. 근데 코로나가 터져도 2008 금융위기가 터져도 그거를 대통령 탓한다? 그거는 진짜 뇌절이야 뇌절. 내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년 1월이다. 19년 1월. 2019년 1월에 제가 호기심 채널 운영할 때예요. 이때 대만 여행을 갔었는데 1월 말에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제주공항이랑 인천공항이 결항이 됐었어요. 한국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때 한창 유행하던 게 뭐냐면은 적폐청산. 지금 결항이 돼가지고 저지랄하는 것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다.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에 저지랄하고 설치던 사람들 꽤 많았었어 진짜.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는 별로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 같고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거 그리고 4년 중임이라든가 4년 1회 연임 요 정도의 틀 안에서 이제 개헌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벌써 대한민국이 10년도 안 걸렸습니다. 10년도 안 걸려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2명이나 탄핵됐습니다. 뭐죠? 이제 국민들이 개헌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정말 개헌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조기 대선 이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개헌 논의를 아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또 모르지. 트럼프가 또 오지게 설치고 다니면 개헌이고 지랄이고 간에 대통령한테 모든 거를 다 맡기자. 이런 거 아니야.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 간다요 채널의 시청자, 우리 간청자분들은 어떤 형태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개헌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끝! 간다요 인생 동반자 저키 한리 성형외과 간다요 후원자 2 당근 정유지 후추 vs 더월드 은빛마술사 가로낸 뱅다 죄영인 러블리 20 수리송 시우필 추경출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